네, 안녕하십니까. 김상률입니다. 자, 오늘도 그 라이노 3D. 자, 일단 모델링에 도움을 주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그 리볼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어, 그래서 그 모델링을, 특히 이제 서페이스 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나가기 전에 그 얘네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그 헬퍼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그 솔리드 툴에 있는 그 부울린, 그 다음에 뭐 와이어 컷, 트림, 그 다음에 스플릿, 그 다음에 조인, 익스플로드. 특히 이런 것들이, 특히 스플릿 같은 경우는 모델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부울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쪽 내용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울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부울린은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세 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합집합, 뭐 차집합, 교집합. 예,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부울린 스플릿이라는 이 명령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차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예,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씩, 그쵸? 하나씩 작동이 일어나지만 얘네들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각각 뭐 이렇게 두 개씩 섞어서 연산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부울린 유니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실린더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센터에다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했어요. 자, 가운데에도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예,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주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자, 합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은 일단 물체들을 다 잡으세요. 이렇게 예,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부울린 유니온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집합으로 이루어져야지 출력이 된다는 거죠. 3D 프린터에서 얘랑 얘랑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예, 그렇죠? 언두 하고요. 자, 얘랑 선택을 하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제를 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해제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물체를 잡고 합집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네, 합집합이 됐죠. 네, 이렇게 옮겨보면은 얘는 합집합이 안 됐죠. 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울린 디퍼런스, 요거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A라는 물체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미리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울린 디퍼런스 명령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서피스 또는 폴리서피스 또는 뭐 이 두 개를 선택을 하라고 뜨죠. 그쵸? 예, 뺄 물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엔터. 예, 이렇게 치면은 가운데는 관통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예, 이런 게 부울린 디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명령어를 먼저 내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과정이 길어집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박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
명령어를 나중에 내리면 한 번에 이렇게 그렇죠? 예,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근데 먼저 명령어를 먼저 내리면 얘가 물어봐요. 서피스나 폴리서피스를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이제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는 거기 때문에 A라는 물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는 거죠. 엔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 엔터키. 그래서 요게 또 다시 아까 같은 명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예,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내용은 미리 예, 남기고자 하는 물체를 먼저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물체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 예, 이게 바로 예, 부울린 디퍼런스가 되겠죠. 근데요 차집합을 할 때 요게 가로 안에 delete inf yes로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 빠질 물체들이죠. 이 빠질 물체를 지우겠냐라는 뜻입니다. yes가 만약에 이걸 no로 하게 되면은 지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확인을 해보면은 물체가 지워지지 않았죠. 실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만 이 B의 물체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왜 살려놓느냐? 나중에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버튼 같은 거나 저렇게 약간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제 심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울린 필렛 엣지, 예, 필렛 엣지를 이 모서리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버튼 형태로 제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굳이 실린더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렌더드로 보면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을 그러니까 B 물체를 지우지 않는 상태로 작업을 하면 예, 그런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통 부울린 디퍼런스는 이 delete input이 yes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죠. 특히 부울린은 이 차집합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부울린 인터섹션은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교집합. 사용하는 방법은 차집합과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섹션 클릭 그 다음에 교차될 물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만 물체가 남는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 이 명령어는 그러니까 차집합과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7 네,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애플의 그 아이팟 있죠? 예, 그 형태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클릭, 그 다음에 라운드 클릭. 자, 레탱글의 센터를 물어보네요. 0 엔터.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요. 예, 모서리도 약간 둥글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사각형 클릭, 센터, 어라운드. 자, 한 이 정도에다가 자, 액정 화면이 되겠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서클을 이용해서 자, 컨트롤 그 패널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들이 되겠죠. 또 다시 한번 센터 스냅 켜주고요. 그 5스냅에 센터 스냅을 켜주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 부분에 다가가면요, 이렇게 센터 스냅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아이팟 같은 긴 형태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두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서피스 툴에 있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솔리드 예스, 양방향은 줘도 됩니다. 예, 그래서 보스 사이드는 예스. 그래서 위아래로 예, 이렇게 두께가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도 이거는 이제 구멍을 파야 되는 상황이죠. 예, 똑같이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보스 사이드는 노. 예, 그래서 위쪽으로 두께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두 개를 잡고요. 자, 위로 솔리드 예스. 네. 자, 그래서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 물체들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차집합을 일단 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솔리드 툴에 있는 두 번째 거 부울린 디퍼런스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뚫려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기를 이제 유리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지는 마시고요.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부울린 스플릿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때. 그래서 부울린 스플릿을 사용하는데 먼저 A라는 물체를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울린 스플릿 클릭, 그래서 물체 선택, 엔터 치면은 얘는 잠깐 치워볼게요. 치워보게 되면은 차집합과 동시에 교집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쵸?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려지지 않는 상태죠? 먼저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울린 스플릿 왼쪽 버튼,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얘는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예, 삭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박스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남았잖아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게 유리가 됩니다. 유리. 예, 그리고 여기는 액정 화면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클릭을 하고요. 하나 클릭 엔터. 그리고 이거는 삭제. 예,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좀 옮겨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버튼 형태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필렛 엣지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한 0.5로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됐으면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엔터, 엔터. 자, 여기 필렛 값은 이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렛 엣지 적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약간 윈도우로 잡아주면은 예, 잡기가 편하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컨트롤 키 눌러서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네.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가 또 둥글게 깎여야 되니까 또 필렛 엣지 뭐 한 1 정도 줘볼게요. 자, 여기도 엣지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엣지를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네. 그 다음에 렌더드 뷰로 보면은 예,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예, 유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 머티리얼에 가서 재질을 여기 use a new material 그 다음에 글래스 그래서 유리 재질로 적용을 해주는데 유리의 재질이 나타나려면은 렌더드에서 보여야 되겠죠. 그쵸? 예, 그럼 이렇게 물체가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체는 바디 컬러를 플라스틱 재질로 예, 원하는 컬러로 주면 되겠죠. 예, 약간 뭐 파스텔 톤으로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플렉티브 이렇게 다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얘도 머티리얼 플라스틱
뭐 컬러는 뭐 다른 걸로 적용하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그쵸? 간단하죠? 그래서 부울린 스플릿은 그런 방법을 특히 이제 이런 버튼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쉐이드 잠시 쉐이드 바꿔주고요. 여기는 이제 다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부울린 투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자, 박스를 또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센터에서 굳이 꼭 안 그려도 되는데 일단 센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센터 0 엔터. 자, Shift 키를 누르면 정육면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박스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넣어볼까요? 센터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면은 0 엔터. 이렇게. 자,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겹쳐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물체를 다 선택을 하라고 뜨죠.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물어봐요. 지금 이제 유니온에 대한 메시지가 뜨죠. 이때 마우스 왼쪽 눌러봅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인터섹션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또 다시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B로 되어 있죠. 다시 또 왼쪽. 왼쪽 버튼, 이거는 이제 B에서 A로 빼는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계속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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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얘를 오퍼레이션을 할 건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유니온을 할 것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나는 차집합으로 뺄 거야. 그럼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또는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굳이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특히 이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클릭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차피 사용자는 어떤 식으로 잘라낼지, 이걸 어떻게 합칠 건지, 아니면 교차가 될 부분인지 그거를 미리 생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울린 투 오브젝트를 일부러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뒤쪽으로 이렇게 숨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삭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기 콘서트 있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레탱글을 또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클릭, 또 라운드 클릭, 자, 0. 레탱글의 센터를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0 주고 엔터를 치면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도면은 정확한 치수로 작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고, 현재 또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실측이 아니죠. 자, 센터. 자, 가운데에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복사. 자, 이쪽은 이제 대칭이 되어야 되겠죠. 대칭으로 복사를 하려면은 트랜스폼, 그쵸? 트랜스폼에 있는 미러, 아니면 제가 이제 아래쪽에 여기 트랜스폼 툴바를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위쪽에 탭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그 트랜스폼 툴바를 사용하시는 게 더 빨라요, 사실. 그래서 이 툴바를 아래쪽으로 도킹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클릭을 하고요. 그럼 여기가 센터점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센터점 잡고 수직으로, 그렇죠? 수직으로 할 때는 Shift 키 사용하시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언두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돼지 코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클 두 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서 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적절한 사이즈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드 스냅을 이렇게 켜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밀어 너무 멀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가까이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밀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두께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서피스 툴에 있는 익스트루드 클릭. 자, 솔리드는 yes. 자, 양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사이드는 yes. 자, 적절하게 자, 두께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서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하고요. 다시 익스트루드 두께를 적용을 합니다. 솔리드는 yes. 보스 사이드는 no. 자,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제 한 번에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구멍이 뚫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큰 서클만 선택을 해서 솔리드 예스 해서 이렇게 약간 높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은 서클들 잡고 또 익스트루드 솔리드 예스 양방향을 지금 켜게 되면은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일단 끄고요.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스 사이즈는 no. 그래서 솔리드 예스만 켜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약간 길게 이렇게 두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겹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네들은 너무 좀 깊이 파여 있으니까 좀 약간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파겠다라는 거고요. 얘네 이 작은 실린더들은 이 정도만 깊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차집합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예스, 솔리드 툴 와서 부글린 유니온 그리고 부글린 디퍼런스. 그래서 부글린 디퍼런스 명령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에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큰 원부터 잘라주고 할게요. 그래서 큰 원 3개 선택, 엔터.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이제 뚫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명령어 내리고 실린더 6개를 쭉 선택, 다시 엔터. 이렇게. 그래서 콘센트 같은 형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필렛 엣지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렛 엣지를 여기랑 적절하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찾아볼게. 1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이라는 수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 잡아주고요. 엔터, 엔터. 자, 여기도 이제 필렛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한 0.5. 자, 또 엔터, 엔터. 또 여기도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는 한 0.2. 엔터, 엔터. 안쪽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콘센트는 위아래가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팅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레탱글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은 꺼주고요. 아주 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요, 얘를,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해서, 예, 두께를 부여를 합니다. 당연히, 솔리드는 yes. 예, 양방향으로 해도 돼요. 지금 사각형이, 센터에서 안 그려졌는데,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네, 정확히 센터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차집합으로 또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 delete input은 yes로 해주시면 돼요. select enter. 자, 요거 사각형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품 모델링에서는 이 파팅이 아주 중요해요. 물체가 분리가 되어야지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뒤에서도 이렇게 나사에 뭐 구멍까지 만들어주면 더 리얼한 제품이 되겠죠. 심지어 나사까지. 자, 그래서 파팅이 되는 듯한 느낌이 되려면은 모서리에 당연히 필렛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0.2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실린더는 선택되지 않게 이렇게 조심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로 잡아버리면은 얘도 같이 잡아버리니까, 예, 여기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 바깥쪽에 테두리에 있는 모서리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자, 그래서 이거를 렌더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더 뷰로 보면 이렇게 파팅이 들어가서 더 실제 같은 제품이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콘센트까지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자, 요거는 레이어로 잠깐 숨겨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1번으로 가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적용을 해주면 이 물체는 레이어 1번으로 할당이 돼요. 색상이 빨갛게 되는 이유는 이 레이어의 컬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레이어 컬러를 뭐 그린 계열로 바꾸면 얘도 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이어 색상이 적용이 된 건지 실제 이 물체의 색상이 연두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의 컬러는 머티리얼에서 주는 거죠. 머티리얼, 그쵸? 아까 뭐 플라스틱 이렇게 재질을 주면 이렇게 이 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와이어의 컬러들은 레이어의 컬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구 아이콘을 이렇게 꺼주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 됩니다. 자, 다 선택해서 할게요. 찌꺼기까지 다시 오른쪽 누르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다시 전구 아이콘 꺼주시면 이렇게 하이드가 되겠죠. 자, 화면 정리는요, 무조건 요 밭전 그 아이콘 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트림, 그쵸? 트림과 스플릿이 있는데, 참 그거 하기 전에요, 잠시 솔리드 툴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부올리는 솔리드 물체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아까 뭐 박스라든지 실린더라든지. 근데 이번에는 서피스와 그다음에 솔리드 형태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커브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두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냥 이거는 서피스죠. 그쵸? 서피스인데, 자, 여기에다가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방향으로, 그냥, 양쪽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위치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차집합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합집합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부글리는 차집합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차집합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얘를 뺄 거예요. 실린더를. 그래서 A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부울린 디퍼런스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실린더 선택 엔터. 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번에는요, 요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어널라이즈 이렇게 디렉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어널라이즈 디렉션은 그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면의 방향이 그러니까 윗면이 이쪽인지 아래쪽이 이쪽인지 또는 윗면이 아래쪽인지 아랫면이 위쪽인지 보통은 이제 프론트 페이스 또는 백 페이스라고 하는데 요 그 첫 번째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표시가 됐다라는 거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프론트 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없는 이 아래쪽 면은 백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플립 디렉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면이 뒤집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차집합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는 아래쪽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지금은 위쪽으로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면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산의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번 이 면의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너무 이제 불편하겠죠. 왜냐면 이거를 매번 이걸 눌러봐야 되니까. 그쵸? 지금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럼 여기 가로 안에 이 플립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위쪽으로 갔으면 이제 윗면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차집합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번에는 또 아까와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러면 면의 방향이 윗면인지 아래면인지를 사용자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옵션에 가서 그거를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옵션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목록에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뷰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그쵸? 뷰를 누르면 그 디스플레이 모드의 쉐이드, 이 쉐이드를 눌러주면은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백 페이스 세팅이라고 나오죠? 그쵸? 요거 뒷면. 그래서 뒷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싱글 컬러 for all back face 이 명령어를 적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컬러를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는데 뭐 어떤 거를 사용을 해도 돼요.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다른 물체랑 뭐랄까 좀 어떤 혼돈이 오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잘 쓰지 않는 컬러로 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약간 그 다크한 그 어두운 컬러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강색 쪽에서 약간 다크한 뭐 이 정도 계열을 많이 제가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대신에 채도가 높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른 물체랑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약간 어두운 컬러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K를 하고요. 또 다시 또 OK. 네,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설정한 그 색상이 아랫면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면을 백 페이스라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윗면을 프론트 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어널라이즈 디렉션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면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자, 똑같은 지금 물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면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한번 합집합을 한번 해볼까요? 합집합.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똑같이 그 제가 하는 과정을 똑같이 따라 하지만 누구는 이제 어떤 합집합이 되는 이렇게 약간 위쪽에서 그죠? 마치 합집합이 되는 것처럼 발생이 되고 얘는 마치 차집합이 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차집합이 된 것처럼 예,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면의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실린더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실린더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제가 뚜껑을 예, 잠깐 치워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렇게 안쪽의 면이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앞쪽 면이다 라는 거죠. 백페이스, 요게 프론트 페이스다 라는 거죠. 예,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 라이노 실행하시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이거를 꼭 설정을 해주고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환경 설정할 때 첫날 이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데 부울린 연산 이야기 할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반드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종료했다가요. 그 트림과 그다음에 스플릿에 대해서 그리고 조인, 익스플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예, 영상은 여기서 일단 자르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